네, 안녕하세요. 더블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많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 파이코 팀에서 비수탁형 지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이의 니모닉 구문을 파이 서버 어디엔가 좀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는 어떤 파이 유저들은 파이코인을 코어 팀으로부터 회수당한 사실이 있었다라는데, 이 부분을 보았을 때는 코어 팀에서 유저의 비밀 구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영상을 또 제작을 해드렸었고, 또 파이의 비수탁형 지갑의 개념과 또 파이코어 팀의 니콜라스가 파이 지갑 또한 BIP 39나 44를 베이스로 개발을 하였고, 비밀 구절은 서버 어디에도 저장이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여러분들이 파이의 이 비밀 구절 분실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복구할 방법이 없다. 이제 그런 영상들을 모두 공유를 해드렸는데 말이죠. 그리고 아직 이 블록체인에서의 공개 키와 이 비밀 키의 개념은 이제 은행 서버에서 저장된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의 한 쌍으로 이제 같은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우리가 자신의 계좌를 오픈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요, 은행 서버에서 이것을 정당한 암호인지 매칭을 해서 오픈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블록체인에서도 또는 파이 블록체인에서도 공개 키가 있다라는 것은 이걸 열 수 있는 비밀 키가 어느 서버 한 구석에 조용히 저장이 되어 있어야 이론적으로 매칭이 가능하고 오픈을 열람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약 비밀키가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블록체인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블록체인이 중앙기관이나 보증기관을 없애고 이제 다 그런 것을 건너뛰고 자체 분산 노드로만 모든 것을 검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서버 어디엔가 숨어 들어가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암호학으로 이것을 설명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이것을 비대칭 키 시스템으로 해결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또 제가 아주 쉽게 또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비대칭 키의 기본 개념과 이것이 블록체인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왜 이 비대칭 키의 개인 키가 서버에 저장이 되지 않고도 한 개인만이 가지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마지막으로 이 영상 게시판에 흥미로운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 공개키와 개인키를 이해하실 수 있다면 제가 낸 문제에 참여해서 한번 다 같이 테스팅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개념부터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대칭형 키와 비대칭형 키의 이 차이점부터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게 바로 대칭형 키 개념이 되겠는데요. 철수와 영희가 있습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이 314라고 적힌 이 장부를 몰래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철수는 영희에게 뭐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서버에 업로드를 해놔서 영희가 이거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항상 리스크는 존재하는데, 바로 온라인 곳곳에는 해커가 숨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 314라고 적혀 있는 이 중요한 이 장부를 해킹이 갈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철수는 이 314를 암호화를 해서 영희에게 보내고, 영희가 이 314라는 장부를 받았을 때 스스로 복호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플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314라고 적힌 장부에, 물론 이제 쉬운 예지만은 여기에 곱하기 2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장부가 628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을 영희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라든지 하면은 이 628이라고 된 장부를 해커가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 장부의 속뜻을 해커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중요한 거는 이 628이라는 장부를 받았을 때 이 영희도 복호할 수 있는 방법, 즉 해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철수에게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철수는 곱하기 2를 했으니 이거를 이제 복호화를 하려면 이제 거꾸로 영희는 나누기 2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이제 314라는 진짜 장부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도 생각을 해보시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누기 2를 해야 이 복호화가 가능하다라는 이 정보를
철수는 영희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이메일이나 어떤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업로드를 해서 영희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복화할 수 있는 해법을 똑같이 온라인 곳곳에서 해커들이 탈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즉 이게 바로 대칭형 키의 큰 단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런 개념에서 이제 비대칭형 키의 개념이라는 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네, 철수가 영희에게 아주 안전하게, 아주 비밀스럽게 어떤 장부를 전송하기 위해서, 온라인상에서 전송하기 위해서 영희한테 어떤 한 쌍의 키를 만들도록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게 개인 키와 공개 키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개인 키와 공개 키를 어떤 은행에서 은행 계좌와 비밀번호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개념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거 있지만은 기술적으로, 암호학적으로는 완벽하게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일단 비대칭형 키 개념에서는 이 개인 키와 공개 키는 따로따로 만들어져서 서로 서버에 저장을 해서 매칭을 시키는 개념이 아니고요. 개인 키에서 공개 키가 파생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개인 키 같은 경우는 어떤 난수의 조합으로 유저에게 분배를 하고 그 개인 키에서 타원 곡선 암호법이라는 상당히 복잡한 그 함수를 통해서 공개 키를 추출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개인 키와 공개 키는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만든 게 아니고요. 그리고 좀 더 신기한 거는 이 공개 키에서 개인 키로 역으로 추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개인 키에서만 공개 키를 알 수 있다. 예, 좀 쉬운 비교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파이의 비밀 구절을 알게 되면요. 상대방의 비밀 구절을 알게 되면 당연히 그 지갑에 접속을 해서 그 사람의 올소 지갑 주소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상대방의 지갑 주소만으로 그 상대방의 비밀 구절을 알아낼 수가 없죠. 예, 그런 지금 암호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개인 키와 공개 키를 한 쌍을 만들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키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차례가 뭐냐면요. 영희가 본인의 공개 키를 철수에게 보냅니다. 네, 뭐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에 이거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공개 키는 누구나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해커가 가져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개 키를 공개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준다고 해서 이 공개 키를 통해서 역으로 그 사람의 비밀번호, 즉 개인 키를 추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영희가 일단 철수에게 본인의 공개 키를 주면요. 그 다음으로는 철수가 몰래 보내고 싶은 이 장부 있죠. 314라고 적힌 이 장부를 영희가 보낸 공개 키와 섞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만들어진 해시를 다시 영희에게 보내게 됩니다. 네, 철수는 이 해시를 영희에게 다시 보내게 되는데 보내는 방법은 또 공개적으로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영희에게 뭐 이메일을 보내도 되고 이거 사실 뭐 철수 SNS에 올려도 누구도 이거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이 암호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해커도 못 풀기 때문에 그냥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암호화된 해시를 영희가 이제 복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즉 이 암호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무엇으로 풀 수 있냐면은 오직 영희만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 키로 이 해시를 다시 복화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를 풀게 되면 314라는 철수가 몰래 보낸 이 장부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키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 여기서 알 수 있고 이게 바로 비대칭형 키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실전 페이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각각 다른 3개의 비대칭형 키를 생성할 수 있는 이 페이지를, 사이트를 제가 미리 준비를 해왔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영희에게 개인 키와 공개 키를 한 쌍을 만들도록 제가 실제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희가 사이트로 가서 이 비대칭형 키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로 가서 키를 한번 만들어 보겠죠. 이 비대칭 키를 generate 생성할 수 있는 사이트로 가서
자, 여기 보면은 public key라고 보이는 게 이게 공개 키고요. 이 private key라고 보이는 게 이게 개인 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이 generate keys 이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생성이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private key에서 이 public key가 따로 어떤 함수 공식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이 부분 다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실제 만든 거니까 요거를 카피를 해서 제가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이거를 붙여놔 볼게요. 공개 키가 영희가 만든 공개 키가 이거고요. 그리고 아까 다시 그 사이트로 가서 private key, 이 개인 키를 또 복사를 해서 여기 붙여놔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일단은 색깔을 흰색으로 해서 네. 그래서 이런 개인 키가 생겼고 이런 공개 키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한 쌍 있는데 자 이제 영희가 본인의 공개 키를 철수에게 보낼 겁니다. 뭐 이메일이 돼도 괜찮고요. 또는 뭐 SNS 올려도 되고 뭐 아무 사이트나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 키를 이렇게 철수에게 보내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개 키는 이 해커가 가져가도 상관없고 그 누가 이 공개 키를 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철수는 이제 무엇을 하냐면요. 아까 그 314라는 장부를 영희의 공개 키와 섞을 겁니다. 그거를 제가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에다가 철수가 몰래 보내고 싶어하는 장부의 내용을 적으면 되겠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314 뭐 파일을 영희에게 보냅니다. 뭐 그냥 이렇게 예제로 아무 랜덤 그냥 센텐스나 하나 적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영희가 아까 철수에게 공유해준 요 공개 키를 제가 붙여 넣을 겁니다. 그럼 이 공개 키와 이 장부의 내용을 섞을 수 있습니다. 철수는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encrypt, 자, 암호화 하는 이 해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자, 이 해시는 아까 이 장부 내용과 영희의 공개 키의 합으로 인해서 생겨난 암호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해시가 탄생했죠? 자, 그럼 요거를 제가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해시란에다가 제가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해시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네, 흰색 글자로 해놓고. 철수는 지금 이 해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시 영희에게 보낼 겁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도 되고요. 뭐 사이트에 올려도 되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해커에게 들어간다 한들 이 해커는 이 해시를 다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영희가 혼자서 가지고 있는 개인 키로만 이게 복호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볼게요. 복화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영희가 가지고 있던 개인 키 이거 있죠? 요거를 통째로 제가 복사를 해서 자, 이 사이트에 복호할 수 있는 이 펑션이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private 키를 여기다가 제가 붙여 놓을 거고요. 자, 영희의 개인 키를 여기다가 붙여 놓았고 철수의 죄송합니다. 이 철수의 해시 있죠? 영희에게 보낸 이 해시를 여기다가 붙여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decrypt, 복호화가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그대로 나왔죠? 314 파일을 영희에게 보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영희는 본인의 개인 키를 사용을 해서 철수가 무슨 장부를 보냈는지를 스스로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 해커나 대중들은 영희의 개인 키가 없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 이 개인 키와 공개 키가 한 특정 서버에 같이 매칭이 되어서 저장이 되어서 열리는 게 아니고 암호학을 통해서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이트들을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것도 비대칭형 키를 제너레이트하고 만들고 복호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다가 제가 붙여놔 볼게요. 아까 이 해시가 요거죠? 자, 이 해시를 제가 여기다가 붙여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희의
private key, 즉 개인 키로 똑같이 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제가 네, 똑같이 복화를 하면은 똑같이 314 파일을 영역에 보냅니다. 이런 답을 얻어낼 수 있고요. 이거는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개인 키를 영역에 개인 키를 붙여놓고요. 그리고 이 해시를 붙여 놓으면요. 그리고 decrypt를 누르면은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호화의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블록체인에서도 이 비대칭령 키의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한번 블록체인 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쉽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철수가 개인키와 공개키를 한 쌍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영희도 개인키와 공개키를 한 쌍으로 만듭니다. 네, 그렇게 되면요. 예지만은 이런 식이 되겠죠. 개인키도 상당히 지금 짧은 문구를 만들어 놨지만 여러 가지 란수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공개키도 그럴 것이고요. 영희 또한 그럴 것인데요. 일단 철수가 블록체인 상에서 영희에게 10파이, 10개의 파일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장부를 만듭니다. 이렇게 send 10pi to 이 주소로, 이 주소는 영희의 주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장부가 되는데 이게 바로 블록체인의 블록에다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노드들의 검증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어야 되고 대다수의 노드가 동의를 해야지만 이 장부가 진실로 참으로 인정이 되어서 블록에 영구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철수가 10개의 파일을 영에게 보낸다라는 이 글을 일단은 장부를 적은 후에 본인의 개인키와 혼합을 해서 하나의 해시 함수를 만듭니다. 이 해시 함수는 오로지 철수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해시는 철수의 개인키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이 개인키는 철수에게만 있기 때문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블록체인 상에서는 이제 이 전체 트랜잭션이 각 노드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노드들이 해야 될 것은 이 트랜잭션에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 해시 함수 있죠? 요거를 다시 복호화를 합니다. 자, 복호화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해시 자체가 철수의 개인키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개인키와 이 장부의 합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반대로 철수의 공개키, 즉 철수의 주소죠. 주소는 아무나 알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주소를 섞어버리면은 반대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노드들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트랜잭션을 받아보고 이 해시에다가 철수의 공개키를 합해서 복화를 해봤더니 이 영희의 공개키에게 10개 파일을 보내려고 하는 거구나. 맞네. 이렇게 참이다, 거짓이다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하지만은 해커가 이 철수를 좀 공격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철수에 가지고 있는 파일을 다 없애버리려고 장부를 조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되자면 일단 해커라 할지라도 철수의 공개키를 알아내기는 쉽겠죠. 예. 철수의 주소를 알아내기는 너무 쉬울 겁니다. 하지만 철수가 가지고 있는 개인키를 알아내기는 매우 힘들 겁니다. 못 알아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수가 영희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파일, 10파일을 보냈다라고 거짓 장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철수의 개인키와 조합을 해서 해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해커는 철수의 개인키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개인키나 아니면 해커 본인의 개인키로 이걸 조합을 해서 해시를 만들어내겠죠. 자, 그러면은 이 노드들이 이 트랜잭션이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을 할 때 이 해시를 다시 복화를 해서 이 트랜잭션과 맞는지 동일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철수의 주소, 이 철수의 이 공개키로 복화를 할 것입니다. 해보면은 이게 서로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해커는 철수의 개인키로 이거를 해시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 그런 식으로 이런 거짓 트랜잭션은 블록체인의 블록에 영구적으로 삽입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파이코어 팀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듯이 처음 지갑을 생성할 때는 개인 키와 공개 키 한 쌍을 우리에게 분배를 해주고 이것에 대한 개인 키는 파이섭 어디에도 저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수차례 얘기를 해왔습니다. 21년 3월경에 테스트넷이 처음 열렸을 때인데요. 그 당시는 모바일 버전이 아니고 PC 버전 지갑이 먼저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노드용 애플리케이션의 지갑이 있죠. 당시 우리가 테스트 지갑을 생성하면 공개키와 비밀키가 한 쌍으로 주어졌었는데요. 당시는 이 비밀키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밀 구절 24개 영단어 조합이 아니고 그냥 비밀키의 형태였었습니다. 24개 영단어 니모닉이라고 해서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이 비밀키를 파생시켜서 좀 암기하기 쉽고 적었을 때 오타가 적도록 파생시킨 부분이지 실제 같은 해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방식은 기존의 가장 안정적인 암호화폐 지갑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BIP 39, 44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파이 지갑이라고 해서 더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보편적인 비수탁형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들이 비밀키와 동일한 니모닉 24개 영단어를 분실하게 되면 공개키도 동시적으로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갑을 다시 처음부터 생성을 해서 새로운 비밀키와 공개키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타인에게 비밀키와 동일했던 그 니모닉 24개 영단어를 유출시켜서 뺏기게 되면요. 그 뺏은 사람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파이코인을 이 파이 블록체인 상에서 자연스럽게 아주 정당하게 트랜잭션을 일으켜서 코인을 이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 구조가 이렇다 보니 비밀키를 소유한 사람의 트랜잭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특히 10월 달에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던 파이가 다시 코어 팀에게 회수가 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았을 때는 파이 코어 팀이 그 회수할 유저들의 비밀 구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코인을 하나하나씩 컨트롤 해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마이그레이션이 된다고 해서 바로 코인이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여러분 지갑으로 바로 즉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14일의 유예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시 코인이 실제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 14일 동안은 기술적으로 어떤 실수가 있거나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요. 코어팀에서 언제든지 이 마이그레이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갑의 파이코인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4일 유예 기간 동안 여러분은 그 파이코인 양이 지갑에는 어떤 수치로 보였기 때문에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파이코인을 코어팀에서 가져간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애초에 그 지갑은 14일 동안은 빈 지갑이었습니다. 14일 후에 들어온다라는 그 예고에 불과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팀에서는 여러분의 비밀 구조를 알아서 가져간 것이 아니다. 이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갑의 동결이라는 부분은 지갑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노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폐쇄형 메인넷에서는 이 블록체인의 이 파이 노드가 모두 코어팀 노드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드의 결정으로 그 해당 지갑의 트랜잭션을 이 막아버리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중앙화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솔라나 같은 블록체인도 한때 디파이 시장이 붕괴될 것 같은 급박한 상황이 연출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인사이더로만 구성된 이 소수의 이 솔라나 노드의 합의를 일으켜버려서 솔라나의 고래 지갑을 동결시켜버리려는 사건이 있었고 테라 블록체인도 노드의 중앙화로 인해서 블록체인을 쉽게 긴급한 상황 때 스탑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들을 상당히 중앙화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파이 또한 현재 폐쇄형 메인넷에서는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파이 또한 현재 폐쇄형 메인넷이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오픈 메인넷으로 가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각 개인 노드들로 모두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탈중앙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부르면 될 것이고요. 소수 노드들의 합의로 어떤 파이 지갑을 쉽게 동결하는 부분도 거의 힘들 것이다. 파이 코어 팀이 애를 써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비대칭 키에 대한 이 알고리즘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이 참여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게시판에다가 제 영상 게시판에다가 이 사이트에 대한 이 주소를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쌍의 퍼블릭 키, 공개 키와 프라이빗 키, 이 개인 키를 제가 생성을 해놓고 제가 저만의 퍼블릭 키를 제 게시판에 올려놓을 텐데요. 여러분이 쓰고 싶은 이 댓글 내용을 이 사이트 보면 조금 내려보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적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다온님 영상이
상당히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쓰시고 제가 올려놓은 공개키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신 다음에 암호화를 하십시오. 인크립트 이 버튼을 누르면 암호화가 된 것이 여기 나오는데 이 암호화된 해시를 제 댓글에다가 적어 놓으시면은 이거를 복호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프라이빗 키를 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라든지 저에 대한 욕도 괜찮고 칭찬도 괜찮고 여기다가 다 적으셔서 인크립트를 하셔서 그 해시를 제 영상 댓글에다 적어 놓으시면은 제가 스스로 혼자서 몰래 복호화를 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제가 혹시 복호화해서 재밌는 문장이 있으면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